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여수에 왔네요. 예,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기 먼 여수까지. 아니, 근데 네. 와서 이게 밖에 뷰랑 보니까 너무 좋아요. 최고죠. 근데 그 새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뷰나 이런 환경만큼 네. 어떻게 보면 서울에 계시다가 네. 여기 와서 참 성공하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와서 보고 그런 성공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 네. 음. 아직 성공이라는 게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하면 성공으로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네.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경영의 모토라고 할까? 박지민 이 스타일의 그 어떤 차별화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차별화요. 우선은 제가 미용인이 있고 예술인이 있고 경영인이 있는데 예, 예. 이 중간에서 이렇게 갈림길이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동안 미용사로서 성공했고 이제 네. 기술자에서 경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 네. 근데 거기에서는 저도 배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이렇게 누군가가 알려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 스스로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예, 예. 우선은 저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남들보다 좀 빨리 해보자. 빨리 해보자.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시도를 해보자. 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할로윈 같은 경우도 예, 예. 제가 아예 건물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색스폰 연주 고객님들 초빙해가지고 그러니까 할로윈 파티를 누구한테 우수한 고객을 초청한 고객 파티를 했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선진국 그런 어떤 문화인데. 네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너무 빨라서 음,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항상 항상 그래도 먼저 앞선다. 누굴 따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토로 제가 조금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객과의 어떤 문화를 접목하고 특히 그 VIP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면 뭐 금융회사나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수 회원들 초청해서 뭐 호텔에서 행사하고 이런 건 있는데 네. 이거를 미용실에서 한다라는 건 사실 기획력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냥 손님은 뭐 돈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남다르게 하셨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묻고 싶어. 왜 그걸 했나요? 내가 생각하는 고객은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고객은 음. 소통과 친근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객을. 네. 고객은 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음. 때로는 친구, 때로는 언니, 때로는 아빠 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저는 고객을 좀 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매출 디자이너도 하고 1800, 2000을 계속 유지하면서 디자이너 때 생활했었을 때 제 생각 하나는 고객하고 다 친했어요. 고객의 가족 관계, 연인 관계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고객들이 나한테 물어보고 데리고 오고 뭐 애인 검사까지 맡고 이럴 정도의 관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 예전에 디자인 할 때 그때 당시에 1700, 1800이면 큰 매출이었는데 네. 그때 어떤 기술의 뭐 기술 위주 기술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장이 이제 돼서도 이제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거네, 그죠? 네, 테크닉적인 거야. 음. 다들 요즘 SNS가 활발하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유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또 특출나게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거는 베이스가 돼버린 거죠. 예, 예. 미용사는 머리는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 돼버린 거고 그 위에 있다면 고객하고 친근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왔어? 왔니? 이렇게 조금 뭔가 좀 편안하게 해서 몇 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봤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약속 시간부터 좀 일찍 와서 매장을 촬영하고 매장에 있어 보니까 손님들이 진짜 편안하게 와서 기다리면서 10시 정도인데 손님이 막 일찍 들어와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인데. 네. 근데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도 서울에서 미용을 했고 그 고객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게 다른데 그 문화 그거를
이 여수라는 곳에 와서 할 때 손님들하고 약간 문화적인 괴리는 초창기 없었나요? 엄청 심했어요. 그지요? 네. 그 얘기 좀 해줘 보시면.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고객층이 다 객단가도 높았어요. 예, 객단가가 막 커트비 33,000원, 음. 44,000원, 4,000원 이럴 때 제가 이동을 해서 여수를 왔는데 그때 당시에 평균 커트비가 13,000원이었죠. 여수는? 네. 3분의 너무 3분의 1이네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열정을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서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머리 하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그러면서 머리를 받는다 그러면 여수는 이제 첫 번째로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 깎아줘라. 안 깎아주면은 이제 큰일 나는 사람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고 이런 문화적인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여러 번 소개시켜주면 나한테 혜택 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액션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서울에서 있다 보니 상담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다가가니 저의 이제 평판이 안 좋은 거예요. 까칠하다. 너무 돈독이 오른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너무 냉정해 보인다. 인간미가 없다. 나는 상담하고 이렇게 카운셀링하고 예. 전문가로 사는 건데. 한 건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따진다고 본 거예요. 냉정하다. 너무 인간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컨셉을 바꿨어요. 어떻게? 고객님, 이제 처음에는 고객님이죠. 원래 고객님한테는 고객님을 불러야 되는데 여기 여수라는 동네는 고객님이 어색한 거야. 고객들은 언니, 사장님,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사모님 이런 것들의 호칭이 익숙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객님이라고 하면 거리감을 두시고. 그렇죠. 나를 그렇게 이제 상업적인 거로만 본다라는 인식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대하는 과정이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 현지에 맞는 그 문화에 적응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사투리도 엄청 제가 이제 세졌어요. 여기 한 10년 좀 넘게 살다 보니. 다시 또 내려오니까. 네, 원래 여수 분이시죠? 네, 여수 사람이긴 했는데 서울에서도 10년을 넘게 있으니 여수를 내려왔는데 엄청 억양이 세졌죠. 이제 여자분들, 언니들 이제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미용도 시작할 때쯤 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순천에서 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막 저도 느낀 거지만 세련되고 예쁘시고 막 하니까 프로로서 그런 느낌이 물씬 넘겼는데 와서 미용실을 하다가 보통 임대 얻어서 미용실을 하고 그냥 미용만 계속 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땅을 사고 내 건물 줘서 나의 어떤 문화를 성을 만든 건데 그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 건물을 짓겠다라는 생각이 특히 여자분들은 더 힘들 건데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먼저 꿈을 꾸지는 않았어요. 건물주가 돼야지? 이런 꿈이 제가 별로 없었어요. 꿈이 저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꿈이 크지는 않지만 저라는 사람은 내가 이 맡은 바 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꿈으로 이루어졌던 거지 제가 꿈을 꾸고 일을 진행을 했었던 거는 아니고 네,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미용실도 잘 되고 뭐 고객들도 많고 직장 뭐 직원들도 적당하게 있고 열 몇 명 이렇게 있으니 만족하고 했다가 한 번은 건물주가 저한테 이제 나가라고 임대 얻어서 하고 있는데요. 네, 나가라고 그런 좀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고객 있는 데서.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하고 이건 아니다. 내가 남의 가게에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신뢰감이 깨졌던 것 같아요. 건물주에 대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절대 나는 다음에 남의 건물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서 일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일하는데 손님 계신데 그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는데 충격이요. 근데 또 그 아픈 충격이 또 자기의 어떤
원동력이 된 거죠. 결심하는 계기. 네. 근데 좀 대표님이 좀 전에는 뭐 그런 계획이 없이 살았어요라고 했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확고한 계획이 명확해진 거네요. 명확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뷰가 좋은 그 바다로 볼 수 있는 그 방향이 좋은 곳에 이렇게 나만의 성을 짓고 이렇게 하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가 샵에서 느낀 거는 손님이 아침 일찍도 오지만 직원들이 그런 어떤 문화가 있고 샴푸실이나 스파실이나 샴푸실 그 천장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손님이 편안한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직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직원들이 나름대로 역할들을 잘 하는데 직원 교육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전에는 제가 다 투입이 됐어요. 음. 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내 아. 성향이.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미용실이 돌아가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인턴 교육부터 제가 다 봐줘야 될 것 같고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제 중심적인 업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힘들었죠. 네. 근데 결과는 좋았어요. 결과는 좋았지만 직원들이 의존병이 생겼던 것 같아. 그 과정에. 아 대표님이 해주니까 밥까지 떠먹여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율성은 없었네요. 자율성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어요? 근데 제가 계기가 있었던 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 내가 돈만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근데 나는 내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일을 열심히 하되 그래서 조금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 나를 찾으려면. 근데 나를 찾으려고 내려놓다가 보니 직원들한테 당연히 맡기게 되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예. 어느 일적인 부분은.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못한 부분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시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조금 매출도 내가 이게 막 신경을 썼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 막 떨어지고 음. 그런 거를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그게 불안한 거야. 그럼 다시 제가 잡았어요. 다시 잡고. 보통 다 그래요. 예, 다시 하고. 예. 불안하면 또 매출 또 올려놓고. 그래 놓으면은 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동으로 제 입으로 그 말 하더라고. 나는 니네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미용을 안 해도 나는 괜찮다. 하지만 지금은 니네들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나 만나서 좋은 차 외제차도 탔으면 좋겠고 그게 내 프라이드가 된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인지를 시킨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과정에 어떤 변화될 타임이 바뀌고 그런 역할을 하고 하면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인이 그런 것들에 자극을 받아서 그 계획을 바꿔서 하고 그런 어떤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왔네요, 그죠?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운이죠. 그럼 우리 대표님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제 꿈이요. 제 꿈은 우선은 제가 사실은 중간에 이제 제주도나 이렇게 뭐 좀 뷰 좋은 이런 쪽을 찾아다니면서 해외든 하나씩은 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바람이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육아를 하다 보니 이게 좀 멀어지긴 했거든요. 항상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꿈은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육아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제 제가 또 내년에는 다시 힘을 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한 10년 보면 우리 대표님은 뭐라고 할까 그런 역량, 끼, 기운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감사합니다. 면에서는 지금의 그 이제 SNS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고도 남을 정도의 그 모든 게 있거든요. 좀 더 지금 여수에 있지만 전국 미혼한테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에서 우대해지는 거로 펼 수 있고 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네. 자, 마지막으로 미용들한테 네.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미용인 후배님들, 선배님들, 동료분. 미용을 하시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슬럼프는 누구나 다 오거든요. 근데 미용을 저는 자부심을 늘 갖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미용을 해서 후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용의 특성상 특수성이 있다 보니 내 시간이 많이 없고 나의 시간보다는 일적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괴리감이 생기실 수가 있지만 미용은 꼭 노력을 배신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미용을 하셨을 때는 마음이 힘들 때는 나한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아침에 마음을 먹고 하루를 임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몇 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달라져 있고 결과도 달라져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성공하는 길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듦 잃지 마시고 힘든 거 잘 마음 잡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서 성장하시는 미용인들, 멋진 미용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겁니다. 할 예정이고요. 예, 이쁘게 봐주십시오.